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자폐의 부모의 삶이란, 어, 사실 저도 많이 생각해요. 음, 자폐의 부모의 삶이 뭘까? 사실 제 영상이 이제 꽤 많아요. 물론 구독자 수에 비해서 뭐 영상이 되게 많죠. 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 영상들 중에서 제가 자폐 부모들이 겪는 감정의 기복들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한 21가지 정도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폐 부모의 삶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제 감정을 컴페어링 했을 때, 제가 아이를 키워오면서 컴페어링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눠서 한 21개 정도 감정적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심리 상담하러 가시잖아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폐아를 기르는 것 때문에 부부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고 갔을 때 내 감정을 사실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끌어내 주지 않으면, 심리학자든 카운셀러가 이렇게 끌어내 주지 않으면 제 감정을 사실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폐 부모의 삶.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아이가 다이그노스를 받는 순간 제 얼굴에는 퍼머넌트 선글라스, 영구적인 선글라스가 끼워졌어요. 깜깜하죠? 굉장히 다크한 선글라스가 껴졌어요. 보이는 보이되 안 보이는 선글라스가 껴지는 깜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테라피도 받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이 선글라스의 농도가 옅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스틸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 거에서 어떤 감정적 변화들이 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21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참, 나는 어떤 감정들을 겪고 있을까 그동안. 첫 번째입니다. 사랑과 애착이에요. unconditional이죠.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고 하죠. 그리고 매일 같이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애착심도 생겼어요. 이 아이가 뭘 원할까? 얘에게 필요한 건 뭘까? 라는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이에 대한 행동 안에 더 관심이 가져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거는 사랑과 애착심은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비장애를 키우든 장애를 키우든 다르다 말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커먼한 거니까, 부모로서. 두 번째예요. 걱정과 불안, 염려가 되겠죠. 걱정과 불안이에요. 학교를 보낼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이 감정이에요. 얘가 오늘은 잘하고 올까? 오늘은 사고를 치지 않을까? 오늘은 액시던트라고 그러거든요. 소변을 바지에다 본다든가 응가를 바지에다 싸는 걸 미국 애들은 액시던트라고 그래요. 넘버 1 액시던트, 넘버 2 액시던트라고 하는데, 이런 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 생활에서 이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제 학교를 보내고 나서 생긴 걱정은 이런 거고요. 이 아이가 이대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등등등 여러 가지. 아니, 이런 서비스는 어베일러블한가 아닌가? 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게 굉장히 많아요. 불안하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느끼고 있던 길이면 좌절과 무력감이에요. 그냥 항상 아이가 이만큼 한 것 같은데, 이만큼의 골이 있어서 이만큼 해온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어떤 시스템 상에서 거절감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잘하다가도 못하니까 좌절감. 그러니까 아이의 태스크에 대한 좌절감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좌절감이에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무력감이죠.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하고 싶지 않은데 해도 바뀔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guilty feeling이죠. 죄책감이에요.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걸 못할까? 나는 충분히 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건 최선일까? 최고일까? 다른 집애를 보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는 아직 못하지? 내가 더 뭐 해야 되나?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있나? 이런 등등등이죠.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게 분리감이에요. 분리감. 분리감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해서 고립이에요. 저도 큰애랑 얘기할 때는 큰애는 비장애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희 아이는 또 아웃스탠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큰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아이들 비장애 아이들과 속해서 얘기가 돼요. 근데 이 비장애인들 부모들한테 저희 둘째 얘기를 하면 they didn't get it. 클릭이 안 돼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부모로서 인 제너럴이 갖고 있는 필링은 동의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이 때문에 비장애 부모님들하고도 얘기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저희 둘째 아이의 아웃스탠딩한 면들이 있잖아요. 임프루브 됐고 발전한 모습을 나누고 싶은데 나는 they don't get it. They didn't even care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고립감이 돼.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왜 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폐 아이만 키우시는 그 외아들이지 외동딸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고립감이 상당히 심해지죠. 저는 두 아이가 비장애도 있고 장애도 있는데 장애 아이를 다른 비장애 부모들하고 얘기할 때 저 스스로도 약간의 고립감, 따로 떨어짐, 분리됨을 느끼는데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게 얘기할 때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폐 커뮤니티를 여러 군데 가입을 했고 거기서 소통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과 얘기할 때는 사실 고립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옹화결의. 그러니까 아이를 대변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싸워줘야 되는 파이터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파이터가 돼서 그걸 얻어내기 위한 결사적인 항제. 그 미국은 그 변호사를 사는 제도가 있어요. 스페셜 에듀케이션 로이어를 사서 아이의 서비스를 대변해야 되고 싸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니즈를 최전방에서 싸워줄 사람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고 그걸 나누고 아이가 스스로 질문도 하고 스스로 찾아가고 그래서 필요하면 튜러를 구해주고 나보다 나을리지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게끔 도와주면 되는데 비장애일 때는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아이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서 부모가 다 챙겨줘야 돼. 그래서 그 디시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많이 찾아봐야 되고 policy, law, regulation 뭐 등등등의 법적인 학칙, 중칙, 법 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적 책임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어떤 순간 매번 우리 애는 여기까지 못해. 받아들여줘야 돼. 우리 애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받아들여줘야 돼. 또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안 된대. 물론 싸워볼 수도 있지만 싸워봤는데도 안 돼. 그러면 또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받아들임. 그러니까 아이가 못해서 못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사회가 안 돼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여줘야 돼요. 싸워서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죠.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가장 크게 있는 게 받아들임. 첫 번째 받아들임은 아이가 자폐임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상에서의 받아들임이에요.
이런 감정들을, 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프라이드가 존재해야 되냐면, 아이를 이 어려운 그 장애 여행에서 해낼 수 있다라는 그게 필요해요. 그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이를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셋업이 되지 않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적으로 셋업을 하셔야 되고요.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티즘, 자폐가 무엇인가를 자꾸 저는 비장애인들 부모들과 비장애인 아이들하고 있을 때 저희 둘째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엑스퍼티다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페셔널하게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폐를 14년간 키워오면서 내가 이만큼의 널리지나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변화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는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된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다 알 수 없죠. 미국 같으면 50개 주가 자폐에 대한 규정들이 다 달라요. 뭐 규정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시스템, 교육적 서포트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거면 나는 잘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도 감정의 변화예요. 어느 날 내가 이만큼 잘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이만큼 못해요. 그래서 실망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아이의 발전되는 모습만 볼 수 있도록 그걸 찾아가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come and go예요. on and off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움으로써 이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네거티브한 것만 보면 내 감정은 계속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또 왜 없겠어요? 피로감이죠. 피로감이에요. 이것도 어떤 감정적 소모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감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클리어 띵킹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어떤 날은 기분이 되게 좋고 하기로 하다가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언제가 끝일까? 왜냐하면 이미 tired, 피곤하고 피로해져서 그래요.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감정적 소모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들 만나실 때 이런 걸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 희망? 이것도 come and go예요. 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희망이 생겨요. 이게 이만큼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할 수 있겠고 이것도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혼자 그림을 많이 그려봐요.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희망이라는 감정도 생기지만 좌절이라는 감정도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confusion이에요. 혼란이 오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길이야? 나 잘못하고 있나?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가정도 어렵고 우리 아이도 있고 또 다른 만약에 둘셋 기르는 부모님면 다른 아이들의 관심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쫓아가야 되고 부모로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근데 때로는 컨퓨즈 할 때 있어요. 저는 이제 십몇 년 됐으니까 비장애아이와 장애아이가 딱 구분을 해서 이 아이가 필요한 거 이걸 나눌 수 있는데요. 아이가 어리면 이것도 좀 헷갈려요. 큰애는 1 더하기 2라는 걸 아는데 둘째는 장애아이는 이걸 몰라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지죠. 얘 이건 모르지? 이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스트레스죠. 우리가 테라피를 찾아다 보면 ABA, 뭐 PCIT,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이 많아요. 뭐 식단 조절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걸 top of the line, the best of best로 주려고 그러면 인슈런스가 커버 안 하는 것들도 많고요.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재정적 지출이 너무 커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폐 부모님들 삶을 되게 어렵게 하는 부분이에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애가 어리니까 possibility, 가능성을 보고 막 시켜주고 싶죠.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게 돼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포기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아이들이 뭐 비장애 아이들이 동생이나 형으로 있거나 누나나 언니로 있다면 이 아이들이 써야 될 것까지 이 비장애 아이, 아니 장애 아이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퀄리티, 평등이 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여러 군데서 와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resiliency, 탄력성,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지금 제가 나누는 이런 감정들이 come 고예요.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어쩐 날 나는 할 수 있어 갖다 붕 점프해서 막 액티브하게 하다가도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슉 다운돼요. 그 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회복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디프레스에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파지티브한 에너지에서 올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팍 뛰어올랐다가도 촥.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감정적 변화는 컴앤고의 롤러코스터 감정 기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동정심이죠. 다른 경우를 봤을 때, 저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폐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좋은 게, 아까도 저희 비장애 부모들 얘기했잖아요. 여기 가면 이 공감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리고 먼 산 보듯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자폐 커뮤니티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같은 고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공감 능력이 뛰고 동정심도 뛰어나요. 같이 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 남과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저야 하는데 엠파티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어떠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것에 대한 판단, 그게 학교에서 해야 하는 판단이든 사회가 하는 판단이든 거기서 예민해져요. 저희 그 와이프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했대요. 네 아이는 cognitive disorder, disability가 있기 때문에 인지장애거든요. 넌 평생 그걸 갖고 살아야 돼, 네 애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래 급 우울증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바른 얘기가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우진 않지만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기죠.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하는 것에 예민해져요. 그리고 또 슬픔이 와요. 근데 이제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겠죠. 어느 날은 괴상에 있다가 갑자기 확 감정이 꼬꼬라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꿈꿔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가족들이 꿈꿔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이제 이런 평범한 라이프를 살 수 없구나. 그 리타이어라는 거죠. 은퇴. 자폐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 은퇴는 없죠. 모든 부모가 은퇴는 없어요. 근데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에게는 은퇴가 없죠. 그 육아봉사 택에서 육퇴라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이 샤워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떤 그 간단한 라이프 스킬 테스트에서 잘 못하는 경우는 부모가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은퇴하지 못함.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면 꿈이 있었어요. 지금 은퇴하는 후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없어졌죠. 그냥 드림이에요. 뭐 외국 영화 보면 뉴욕이나 LA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이 리타이어하거나 스타벅스 가서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든지 이런 신문지 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있게 지는 게 제 이미지 속의 상상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거에 대한 손실감, 상실감 등등 있고요. 근데 압도되는 것도 있어요. 압도되는, overwhelming이에요. 너무 많아요. 정보의 홍수예요. 자폐 커뮤니티에 가시면 so many information. 이게 너무 많아요. so much예요. 그래서 그걸 다 섞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overwhelming. Oh, too much. I cannot do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로움이죠. 외로움. 이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외로움이. 그러니까 혼자 계속 가는 느낌이에요. 자폐 커뮤니티가 있어야 거기서 다 공감해주고 옹호해주고 편들어주고 솔루션도 얘기해주고 뭐 정보의 홍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폐 아이들이 겪는 게 모두 다 달라요. very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획일화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갖고 있는,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부분은 또 이들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물론 커먼한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 가정을 봤을 땐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이걸 해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을 가지고 상담가를 찾아갔을 때 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혹은 정신과 의사라든가 뭐 전문 카운셀러가 상담가가 어떤 솔루션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상담이 전문이어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잘 따라하는 사람들은 잘 이겨내고 잘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때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보시고 상담하시는 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라이프가 이랬어요. 이런 감정적 기복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어제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어제 아이를 픽업을 갔어요. 근데 저기서 애가 서 있어요. 미국은 담장 안으로 허락 없이 못 들어가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피스를 통해야 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래서 애가 펜스 밖으로, 담장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불렀는데 안 와요. 그래서 와서 근데 걸음걸이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아이가 설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보니까 설사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했는데 차에 탔는데 뒷자리에 타겠대. 그 뒷자리에 탔는데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속옷에 응가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바지는 이미 젖었어요. 설사니까 이 르끼드 액체가 나와서 다 젖었어요. 집에 와서 아이를 씻기면서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라는 그 감정이 또 드러나온 거예요. 왜 얘는 이걸 못할까? 벌써 10년 전치 가르치고 닦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보면 난 또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또 해야지 뭐.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니까. 이러면 다시 잡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감정의 기복이 계속 와요. 이 자폐 부모의 삶은 이런 감정의 기복을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애만 딱 생각하면 골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 얘는 이 시간 이거 해야 되고 이 시간 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놓고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갖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플랜이 딱 그나마 완성된 플랜은 아니지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자폐아에겐 플랜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everyday가 체인지 되고 제가 저를 거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자꾸 감정이 체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플러스 모든 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 이겨내야 되는 그 배틀을 이겨내야 되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겨내야만 내 자식, 내 아픈 아이, 힘든 아이, 어려운 아이를 잘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감정의 기복을 잘 이겨내시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